이번 시간에는 드래프팅 인터페이스와 드로잉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드래프팅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가 보면 드래프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드래프팅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도면 노드를 확인을 해보면 시트들과 그 시트들에서 생성된 뷰들을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모델 히스토리까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 시트인데요. 도면을 작업할 수 있는 시트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뷰들의 바운더리, 즉 경계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이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드로잉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먼저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도면 노드 부분이고요. 먼저 도면 노드가 있고 두 번째 시트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뷰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 환경 안에서 시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시트 안에서 어떤 뷰들로 생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드로잉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즉 NV3를 눌러보면 이러한 기능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그리드라는 건 화면상의 격자를 표시를 해주고요. 모노크롬이라는 건 도면의 색상을 흑백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도면을 생성을 할 때 흰색은 바탕이고 검은색은 라인과 디멘전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도면을 컬러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모노크롬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이 수정이 되거나 다른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시트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인서트 시트는 새로운 도면 시트를 만들고 싶을 때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콜랩스와 익스펜드는 이 도면의 구조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필터는 어떤 항목을 표시할 건지 제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을 적용한 시트라고 해서 유즈 템플릿 부분이 있고요. 지멘스 표제란을 사용한 템플릿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A0부터 A4까지 규격화된 사이즈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사이즈는 템플릿이 없는 표준 시트고요. 마찬가지로 A0부터 A4까지 스케일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사이즈는 앞에 유즈 템플릿과 스탠다드 사이즈와는 다르게 규격이 없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비규격 사이즈의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넌마스터 드로잉 폴더에 있는 암이라는 파일을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마스터 방식으로 도면을 생성을 해볼 건데요. 마스터 방식은 파일에서 드래프팅으로 넘어가거나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D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드래프팅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가 보면 유즈 템플릿과 스탠다드 사이즈, 커스텀 사이즈 이렇게 있는데요. 유즈 템플릿은 지멘스 템플릿을 적용한 템플릿이고요. 스탠다드 사이즈는 템플릿이 없는 사이즈의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커스텀 사이즈는 규격화되지 않은 우리가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시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유즈 템플릿을 사용해서 도면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A2 사이즈 선택을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서 클로즈. 그러면 베이스 뷰라는 기능이 나올 텐데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이라 클로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 1이 생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새로운 시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 시트를 눌러서 스탠다드 사이즈를 똑같이 A2 사이즈로 스케일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네임을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또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단위계도 밀리미터, 인치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일각법과 삼각법을 사용해서 원하는 시트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OK를 눌러보면요. 또다시 클로즈를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도면 노드에 보면 1번 시트와 2번 시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시트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뉴 시트 말고 이 드로잉 노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인서트 시트라고 있죠. 이 인서트 시트로도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커스텀 사이즈로 생성을 해볼 거고요. 커스텀 사이즈로 높이가 800, 길이가 1800인 긴 롤 사이즈의 시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트 2번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보면 규격화되지 않은 사이즈로 우리가 도면 시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드래프팅 환경으로 넘어갔고요. 드래프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들, 그 다음에 드로잉 노드, 시트 경계, 시트 이름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트를 여기서 더블 클릭해보면 원하는 시트가 워크 액티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시트의 사이즈를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시트의 사이즈는 시트 경계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 시트를 생성했던 뉴 시트 방법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규격 사이즈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시트 1번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시트 경계를 더블 클릭해서 A2가 아닌 A3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드로잉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즉 MB3를 눌렀을 때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드라는 건 격자 무늬를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드를 체크를 켰을 때 격자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 격자 부분에 맞춰서 뷰를 생성하거나 치수를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격자가 너무 크기가 크다라고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프리퍼런스에 그리드 환경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드를 클릭해서 이 간격을 100이 아니라 10으로 바꿔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격자 무늬가 10mm, 10mm만큼 생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한번 내려볼게요. 아직 생성 방법은 배우진 않았지만 베이스 뷰를 선택을 해주고요. 원하는 뷰를 위치에다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또 다른 뷰를 생성을 하고요. 치수를 간단하게 넣어 볼게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치수를 기입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지금은 치수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격자 간격으로 스냅을 걸고 싶다 하실 때는 파일에서 프리퍼런스 그리드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스냅 투 그리드를 체크를 하고 OK를 해주시면 10mm 간격으로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드로잉 부분에서 다시 격자를 끄고 싶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노크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크롬 모드는 흑백 모드인데요. 흑백 모드라는 거는 배경이 흰색이고요. 지금 보이는 것들 라인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흑백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끄게 되면요. 컬러 모드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 비저블 라인을 내가 다른 색으로 변경하고 싶다. 세팅에 들어가서 비저블 라인을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노크롬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색깔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모노크롬이 켜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꺼주시면 우리가 바꾼 색상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제가 여기 모델링을 한번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델링 환경으로 넘어가고요. 저는 옵셋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면을 선택해주고 형상을 좀 옵셋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때 도면이 같이 수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래프팅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도면 시트를 보면 수정이 안 돼 있죠. 왼쪽에 도면 노드를 보면 시계 모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업투데이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시트 1번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시계 모양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랩스는 도면에 이런 뷰 있는 부분을 다 접어두는 거고요. 익스팬드는 모든 뷰들을 확장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와 도면 노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새로운 시트를 만들면서 시트 사이즈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